이곳은 제곱센티미터당 1톤의 엄청난 압력이 가해지며 강철조차 순식간에 압착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하지만 유령 같은 모습의 한 물고기는 이곳을 낙원으로 여깁니다. 이 물고기의 생존은 직관에 반하는 독특한 화학 무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야기는 지구에서 가장 깊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태평양 서쪽 2,050km에 걸쳐 뻗어있는 초승달 모양의 거대한 균열, 이곳이 바로 마리아나 해구입니다. 그중 가장 깊은 지점인 챌린저 해역은 수심이 몇천미터가 넘습니다. 만약 에베레스트 산을 이곳에 넣는다면 산 정상은 해수면에서 여전히 2000m 아래에 있게 됩니다. 이곳은 영원한 어둠의 세계입니다. 수온은 1년 내내 1~4도 사이를 유지합니다. 더 치명적인 것은 해수면보다 1100배 높은 수압입니다. 인류 역사의 대부분 동안 이곳은 과학계에서 궁극의 죽음의 지대로 정의되었습니다. 하지만 생명은 언제나 정의에 도전합니다. 2011년 심해 탐사정이 수심 1041m에서 거대 아메바를 발견했습니다. 지름이 10cm가 넘는 이 단세포 생물은 지구상에서 알려진 가장 큰 단일 세포 생물이기도 합니다. 이 생물은 심해 진흙 속에서 살며 체내에 납이나 수은 같은 중금속을 축적하며 극한 환경에 대한 뛰어난 적응력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일본 과학자들은 고화질 카메라를 장착한 착륙선을 투입했습니다. 그들은 장치에 생선회를 미끼로 매달아 수심 8,000m 바닥으로 내려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사체를 먹는 평항류들만 화면에 포착되었습니다. 작은 새우를 닮은 생물들입니다. 이들은 미끼에 이끌려 점점 더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18시간 후 더 이상의 발견은 없을 것이라 생각하던 그때 유령 같은 형체 하나가 카메라에 나타났습니다. 올챙이를 닮은 반투명한 몸으로 꼬리를 흔들며 여유롭게 헤엄치는 이 생물은 바로 마리아나 꼼치입니다. 수심 8,000m 이하에서 인류가 처음 관찰한 척추 동물입니다. 잠수함도 박살낼 수 있는 압력을 이 물고기는 어떻게 견디는 걸까요? 답은 바로 세포 속에 있습니다. 고압은 물 분자를 단백질 내부로 밀어넣어 변형시키고 기능을 상실케 합니다. 이는 심해 생명체가 생존하는 데 있어 근본적인 장애물입니다. 하지만 꼼치는 트리메틸아민 옥사이드라는 화학무기를 진화시켰습니다. 줄여서 TMAO라고 부릅니다. 이 물질은 화학 방패처럼 수분자를 단단히 붙잡아 단백질로 침투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TMAO의 농도가 높을수록 물고기는 더 높은 압력을 견딜 수 있습니다. 마리아나 꼼치는 현재 알려진 물고기 중 체내 TMAO 함량이 가장 높습니다. 덕분에 이들은 수심 8,000m 심연의 최상위 포식자가 되었습니다. 이들의 먹이는 바로 미끼에 이끌려 모여든 평항류들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생존의 달인은 바로 이 단강류들입니다. 이들은 8,000m가 넘는 심연 속에서도 종횡무진 누비입니다. 이곳의 압력은 생사를 가르는 새로운 시험을 던집니다. 우선 TMAO 이론의 한계, 수심은 8,000m입니다. 그보다 강한 압력은 단백질 분자들이 서로 엉겨붙게 만듭니다. 이는 곧 생명활동의 중단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단강류는 체내의 두 번째 물질인 실로 이노시토를 진화시켰습니다. 이 물질은 특수한 분자 구조를 진여 단백질 사이에 끼어들어 물리적으로 단백질이 엉겨붙는 것을 막아줍니다. 두 번째 문제는 외골격입니다. 단강류의 외골격은 탄산칼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심 5,000m 이하의 심해에서는 높은 압력으로 인해 탄산칼슘이 매우 쉽게 용해됩니다. 이는 그들이 의존하는 생존 갑옷이 스스로 녹아내린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해결책을 찾아냈습니다. 먹이를 섭취할 때 해저 퇴적물에서 알루미늄 이온을 추출합니다. 장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통해 알루미늄을 젤 형태의 수산화알루미늄으로 변환해 체 표면을 코팅합니다. 이 알루미늄 갑옷은 내부에 석회질 외골격을 효과적으로 보호합니다. 완전한 생태계 사슬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꼼치는 단강류를 먹는데 그렇다면 단강류는 무엇을 먹을까요? 정답은 해수면에서 천천히 가라앉는 유기물 파편인 마린 스노우입니다. 하지만 표면 에너지의 1% 미만만이 7,000m 아래 해제어에 도달합니다. 이 미미한 보급량으로 어떻게 활발한 생물군을 지탱하는 걸까요? 과학자들은 챌린저 해연의 퇴적물 샘플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이곳의 미생물들이 매우 활발하다는 사실을 발견했죠. 산소 소비량이 인근 6,000m, 깊이의 미생물 군집보다 2배나 높았습니다. 깊은 해구는 마치 거대한 천연 깔때기 같습니다. 대량의 유기물을 가두고 축적하여 미생물 번식에 온상을 제공합니다. 어쩌면 이 미생물들이야말로 생태계의 진정한 초석일지 모릅니다. 수심 2,000m의 열수, 분출구에서처럼 말이죠. 거대 관벌레는 입도 없고 소화기관도 없습니다. 대신 이들은 체내의 특수한 박테리아와 공생 관계를 맺습니다. 박테리아는 화학 합성 작용을 통해 분출구에서 나오는 황화수소 등 무기물을 에너지와 영양분으로 전환하여 관벌레에게 공급합니다. 관벌레는 박테리아에게 서식처와 원료를 제공하죠. 이는 햇빛에 전혀 의존하지 않는 생명 양식입니다. 과학자들은 마리아나 해구의 미생물 군집에서도 유사한 화학 합성 박테리아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들은 무기물로부터 직접 생명을 일구며 심연 생태계 전체를 지탱합니다. 1960년 돈 월시와 자크 피카르는 최초의 유인 잠수정을 타고 챌린저 해연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들은 해저에서 몸길이가
약 3cm 뛴 가자미를 목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은 오랫동안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주류학계의 견해는 그런 압력에서는 어류의 골격이 유지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본 것은 아마 가자미를 닮은 심해 해삼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월신은 노년까지 자신이 본 것이 분명 물고기였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어쩌면 그가 정말로 잘못 본 것일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강철조차 짓눌려버리는 그 극한의 세계에서 생명은 이미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방식으로 생존 법칙을 새로 썼을지도 모릅니다.